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 예쁘시다. 그렇게. 아, 네, 오늘 배지훈 쌤과 차 한잔 시작해 볼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좀 만나 뵙게 돼서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네, 제가 오늘 최초로 이제 유튜브가 좀 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선생님들이 이미 질문해 주신 게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거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질문 또 이거 그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아주 예쁘게 우리 그림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카페 분위기에서 우리 커피 한 잔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좀 나누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유튜브가 되는 거라 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그 이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주제는 짠. 아, 예, 죄송합니다. 약간 요거 안에서 소리 나가지고요. 조금 약간 지체됐어요. 자, 그럼 오늘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임용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공부 계획 지금 4월 말 정도가 됐으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그 시간 관리가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테나 교육과정 이론 공부 방법이 궁금하시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질문을 또 받았고, 그다음에 논술 서술 공부 방법, 다섯 번째는 누리과정 해설서 공부 방법, 6, 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공부 방법, 기출문제 공부 방법, 실전 모의고사 공부 방법, 마인드 컨트롤, 조금 이제 잘렸네요. 수험생이 바라는 점과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바라는 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모든 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앞으로의 임용고시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용고시가 좀 그 이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0명 정도, 1,000명 넘게 그렇게 뽑다가 요즘에는 뭐 500명, 400명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서 선생님들이 좀 실망이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도 그 정도로 계속 줄어가기 때문에 1,000명 뽑을 때에 경쟁률하고 지금 현재 좀 줄어들었을 때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는 차이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이 혹시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전망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부정적인 이슈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보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유치원 체제가 아니라 또 제3의 체제가 되면은 우리 유치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조금 염려는 사실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유치원이 통폐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흩어졌던 병설 유치원, 하나급 병설 유치원이 하나의 좀 그 교실이 많아지는 병설 유치원으로 통폐합됐다라는 거니까 통폐합됐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그 교실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급이 줄어들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TO에 영향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학급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통폐합되더라도 그렇게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망 중에서 유아학교 설립과 관련된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학교 설립이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 다니던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유아학교로 들어와서 우리 학교 그 이제 공교육 학교 체제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임용고시 TO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요번에 작년에 2022년 7월 정도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법안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심의 의결까지는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법이 그 상정이 되는 게 아마 좀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세반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한 반에 평균 25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20명 이하로 줄이면은 아무래도 학급이 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슈도 있고 긍정적인 이슈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갈 건가라는 거는 아직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니까 선생님들도 모르시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부하는 게 우리가 가장 지금 가장 현명한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실제적인 고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하루 공부 시간과 관련해서, 그죠? 저기 있네요. 하루 공부 시간과 관련하여서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됩니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1월서부터는 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늘려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들은 하지만은 좀 일병행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육아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정도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는 공부하는 시간 자체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일단은 유지를 하시면서, 하지만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 4시간이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6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그것이 점점 아마 자동으로 늘어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가 좀 잘 되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든가 진짜 이거 재밌다, 할 만하다, 그렇게 되면은 막 의욕이 막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하루 몇 시간 정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의무적으로는 일단 6시간 정도로 하시고, 내가 너무 바쁘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그래도 4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 보시면 하루 6시간 정도로 쭉 공부해서 합격했다라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점점 시간이 늘어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는 10시간 정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번 공부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막 싫은데 막 억지로 6시간 채운다 이거라기보다는 벌써 6시간 됐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몰입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요. 두 번째네요. 두 번째에서는 2번이네요. 이번에서는 이제 회독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테나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읽기만 하더라도 공부가 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좀 교재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그렇게 좀 공부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독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혼 없이 막 회독만 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읽었다라고 한다면 꼼꼼하게 읽으면서 좀 쓰면서 좀 외우면서 그렇게 갔다 그럼 회독수가 좀 적어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처음에는 꼼꼼하게 했다가 또 부지런하게 계속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또 회독수가 많아져도 되니까, 너무 회독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자기를 좀 믿으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다, 안 들어온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읽는 게 나는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 번 읽는 거고요. 여러 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읽을 때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생각 좀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회독은 좀 적더라도 하나를 좀 깊이 있게 그렇게 공부하시는 편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회독수 숫자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 요게 정답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다. 나 방금 말씀드린 거 회독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 회독수는 일단은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선생님들 이제 잘 공부가 되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는 재학생 선생님도 계시고 전업 수험생도 계시는데 재학생 선생님들, 일병행 선생님들, 육아병행 선생님들 혹은 요즘에 또 4월하고 5월에 교육 실습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실습 가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해서 공부를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교육 실습 나가는 선생님들이 교육 실습을 핑계로 해서 공부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교육 실습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일병행 선생님이나 육아병행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전업수험생에서 육아병행이 된 거잖아요. 학업 병행에서 실습 병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실습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그래도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뭐 학업이라던가 뭐 일이라던가 육아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낮에는 사실은 공부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공부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저녁을 조금 간단하게 드시고 한 5, 6시 정도 저녁을 간단하게 드시고 한 8시에서 9시 정도 주무셨다가 새벽 한 3시 정도 일어나 가지고 출근하기 전까지 임용 공부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뭐 일 끝나고 집에 와 가지고 이렇게 그 저녁 때 밤에 강의 듣고 공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은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뇌도 좀 정지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나마 뇌가 좀 잘 돌아가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선생님들이 뭐 4시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하셔도 되죠. 2시간 했다가 그다음에 또 2시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낼 수 있는 시간을 나누셔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그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5번째를 보실까요? 네 번째를 보실까요? 네 번째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4번 그 3번하고 4번은 똑같은 게 될 것 같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있는 선생님들은 새벽 공부를 좀 하세요라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은 하루에 일단 우리 6시간은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그 6시간을 한 번에 공부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3시간, 3시간씩 나눠서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2시간, 2시간 아니면 1시간, 1시간씩 나눠서 공부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에 또 5번째를 볼까요? 5번째에서는 5월 시작 인고생 시간표 구성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5월 달에도 시작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도 많이 물어보셔서 요즘에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5월에 시작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하고 논술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올해 만약에 시험을 볼 거다라고 한다면은 좀 빠른 속도로 해서 이론, 그다음에 논술, 문풀, 모의고사를 들으시면 되겠고 올해는 시험 볼 것이 아니라 내년에 시험 볼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앞에 이론하고 논술을 일단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 정도 추가하셔 가지고 올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에서는요. 강의 진도 따라가기가 중요하냐. 이제 강의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강의 진도만 따라가고 복습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강의 진도 따라가는 게 중요하냐, 복습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둘 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강의 진도도 따라가야 되고 복습도 꼼꼼히 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복습은 못하고 강의만 일단 따라가고 있다. 이런 선생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들. 진도도 중요하지만은 복습을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만 듣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복습을 꼼꼼히 하시면서 강의 진도를 좀 빨리 따라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셨을 때는 그죠. 인강으로 들으실 때는 좀 너무 빨리 들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답답해 가지고 '아 1.2배속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공부하는 거는 강의 자체도 공부 시간이라서 따로 복습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굳이 1.2배속으로 듣지 마시고요.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처음 있더라도 정배속으로 좀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들으면서 동시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복습을 굳이 긴 시간 하지 않더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실 때 정배속으로 한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종이 그러니까 책도 있지만은 흰 종이 갖다 놓고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천천히 할 때 선생님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옆에다 막 쓰는 거예요. 저는 딴 거 설명할 때 선생님들은 또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동시에 하면서 하면은 정배속이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한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다음에 강의 시간 자체가 복습 시간이 되는 거니까 따로 복습을 얼마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안 생기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부하시는 거 힘들죠? 선생님들 지금 보니까 그죠? 소나무송 선생님이 "공부하다 실시간으로 뵈니까 울컥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나 심란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 들으니까 저도 좀 막 이렇게 딱 막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다 힘들어하고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요때가 제일 힘들 때 같아요, 선생님들. 왜냐하면은 이제 앞에 좀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앞에도 또 앞으로도 또 진도 나갈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니까 지금까지 좀 버거워서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았는데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걸 계속 배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만 참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한 달만 참으시면 이제 진도 끝나요. 끝나고 이제 복습 강의가 남아져 있으니까 그때 훨씬 더 공부가 잘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복습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못 따라온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뭐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한 달, 한 2달 정도만 참으시면 선생님들께서 좀 자동으로 좀 공부가 좀 잘 되는 그 시기가 올 테니까 조금 더 힘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공부 계획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진도하고 복습 꼼꼼히는 둘 다 잘하셔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번 주제로 넘어갈까요? 다음번 주제에서는 이제 아테나 교육과정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총론 누적 공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누적 복습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강론 따라가다 보니까 강론 복습도 잘 안 되는데, 총론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한다. 그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총론 누적 복습 방법은 예전에 과거에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총론 복습 시간으로 남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만약에 공부 시간 짧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되는 거고요. 공부 시간이 좀 길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해서 그 시간은 총론 복습 시간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사상사서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읽으면은 총론을 다 그 사상사를 다 읽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지만은 시간만 딱 정해 놓고 그 시간 동안만 총론을 좀 읽고 공부한 다음에 1시간 끝나면은 이제 체크해 놓고 그거는 이제 다음 내일로 미룬 다음에 다시 강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총론도 조금씩이지만은 누적해서 공부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이해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암기를 안 하고 이해만 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고 암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암기를 의도적으로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선생님이 암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암기 안 하면 안 되고 지금 암기해 놓으면은 다음에 공부할 때 훨씬 편하잖아요. 언젠가는 암기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금한다는 마음으로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서 틈틈이 암기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거 약간 좀 질문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암기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암기 시간이 없는데 그 암기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간이 되면은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면은 암기는 조금 미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지금 암기를 하나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힘드실 거 아니야. 아무래도 암기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할 일을 지금 좀 당겨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암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암기해 놓고 어느 정도는 좀 나중에 암기하고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셔 하시면은 부담도 조금 덜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효과 좋은 암기 방법을 이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효과 좋은 암기 방법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남는 암기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약간 맥락을 좀 살려 가지고 그렇게 읽으면은 훨씬 더 좀 잘 외워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성 요소 이렇게 하면은 뭐 배려, 존중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존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지? 이렇게 약간 연상하면서 혹은 내가 배려한 경험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연결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해도 좀 잘 되고 암기도 좀 잘 됐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한번 봤다가 이제 한번 봤다가 나 종이 한번 쓰고 그다음에 또 다시 보면서 내가 맞게 썼나 확인하고 요 약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서 공부 한번 하고 이제 책을 덮고 그다음에 종이에다 한번 그 표라든가 그 내용들을 한번 쓰고 그다음에 다시 바로 이제 확인하면서 내가 뭐는 쓸 수 있었고 뭐는 쓸 수 없었다라는 거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암기가 좀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따로 뭐 암기법이라는 게 따로 있나라고 해서 유튜브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좀 찾아보니까 근데 의대에 들어갔던 분이 종이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선을 이렇게 이제 긋는데요. 그어 가지고 여기 하나하나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용어를 써 가지고 얘를 자른대요. 잘라 갖고 종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바닥에 흐트러뜨려 놓고서 그다음에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펴 가지고 어떤 용어가 나왔다. 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다. 자기가 말을 해 봤다. 내가 스터디할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과를 되게 많이 봤다라고 하는데 의대 공부가 그 정도면은 우리 임용 공부도 뭐 당연히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재미 삼아 게임 삼아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좀 재미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암기법이 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서 이제 암기 중에서 다른 거 암기는 잘 되는데 사상사 암기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상사 같은 거는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좀 어렵고 사람 이름이 조금 낯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는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라던가 용어의 의미를 좀 파악하면서 읽으시면은 훨씬 더 맥락을 잡기가 쉽고 맥락이 잡아지면은 그다음에 더 잘 외워지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냥 막 기계적으로 읽는다기보다는 이 말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사상사가 좀 말이 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그 단어 낱말이 한국말로 적혀져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를 네이버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면은 사상사의 의미가 그렇게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사상사 같은 경우는 사상사가 한 말 그 자체를 거의 바꾸지 않고 서술을 해 놨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 현대식으로 바꾸면 되게 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상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사상가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보시되 현대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하실 때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어떤 좀 쉬운 표현으로 선생님들 바꾸셔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제 이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외우는 게 계속 많아져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죠? 점점 이제 많아지니까 힘드시는데 요것도 이제 한 달만 참으시면은 이제 외울 거 이제 딱 이제 가두리 양식장에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직은 막 지금 활어잖아요. 그죠? 활어해서 막 이제 물고기들이 막 계속 들어와야 되죠. 근데 조금 있으면 딱 가두리 딱 쳐 가지고 더 이상 물고기 안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낚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SYK 선생님께서 "정말 이해를 해야 암기가 더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해를 하면은 좀 자동으로 암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얘를 다른 별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암기하면서 이해하면서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또 되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셨네요. "집에서도 눈길 자주 가는 곳에 포스트잇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 진짜 죽어도 외우고 싶다. 정말 외우고 싶다." 이러면은 선생님 이제 SKY 선생님 SYK 죄송합니다. SYK 선생님처럼 이렇게 눈길 자주 가는데 포스트잇 붙여 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화장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거기 문에다가 또 포스트잇 붙여 놓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잘 안 외워지면 막 손바닥에 썼거든요. 근데 손바닥에 쓰면은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손등에 많이 썼어요. 학교 다닐 때 손등에 막 써서 손등에 쓰면 언제든지 보게 되니까 그렇게 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외우면 되는데 암기라는 거는 사실 두 가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반복의 과정이고 하나는 자극이에요. 자극을 좀 강하게 줘야 이제 암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자극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뭐 저의 경험하고 연결지었던가 아니면 저 아는 사람하고 연결지었던가 이런 식으로 연결지었잖아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봤다가 안 보고 다시 써 보면은 그게 이제 자극이 엄청 세다고 하거든요. 모르는 게 나오니까 자극이 세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암기해 가시면 되겠는데 근데 암기 같은 경우는 6, 7, 8 월에 해도 돼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쪼끔 약간 미뤄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익숙하게 잘 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좀 용어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가 익숙해야 그다음에 암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우리 정혜진 선생님께서는 "여태 진도만 바쁘게 나가다가 복복습을 이제 시작하는데 괜찮을까요?" 했는데 당연히 괜찮죠. 진도 지금 나가시면서 복복습 지금서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은 될 것 같고 어차피 6, 7, 8 월에 혹은 9, 10 월에 또 복습할 시간이 계속 나와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모르시더라도 저 막 수업 시간 넘어가시라고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복복습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또 많이 하면 좋고. 그죠? 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면 다음번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논술하고 서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인데 일단은 논술하고 서술은 이제 고득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논술에서 20 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술 문제를 거의 안 틀린다면 선생님들은 다 고득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공부랑 서술 공부를 병행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문장을 적절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답식으로 답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멋있게 좀 문장으로 좀 멋있게 만들면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문장을 적절하게 만드는 거는 물론 이제 국어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필사를 해 보는 거
그다음에 필사를 하면은 정답을 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실 만한 그런 말들을 필사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아 이때는 이런 거를 그냥 쓰고 넘어가면 되는구나.'라는 게 좀 생기거든요. 요령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문장 안에서 멋있는 말을 계속 쓸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거는 정답을 쓰고 어떤 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약간 그런 어떤 장식 같은 그런 말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기가 좀 힘든 게 그런 장식 같은 그런 말을 좀 쓰기가 힘들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여러 가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셔 가지고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해 보시면은 '문장 쓰기가 훨씬 더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좀 '그래도 내가 좀 너무 못 쓰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해설서 총론 부분 있잖아요. 그 총론 부분을 여러 번 필사하셔 가지고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내가 총론 비슷하게 내가 문장을 좀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요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떤 논술이든지 잘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서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해설서를 가지고 한번 써보는 연습을 조금씩 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술식 문제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서술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가 반드시 필수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좀 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여 결과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예측에 대해서 정의를 써라. 예측의 특성을 써라. 특징을 써라라고 할 때는 이 내용을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외울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측 외워 갖고 쓰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AI도 아니고 드르르 막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측이라는 이 정의를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 넣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예측과 관련된 예를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측이라는 거는 우리 아직은 안 배웠는데 과학 교육에서 실험할 때 예측 발문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소금 맛을 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소금 맛을 봐요. 어떠니? 그러면 "짜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그러면 이 소금을 이 물에다가 타서 녹이면은 "이 물맛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이미 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짜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그걸 녹이면은 "물맛이 어떨까?"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물맛이 짜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사가 "소금을 타서 녹이면 어떨까?"라는 그 질문이 예측과 관련된 질문이고 아이들은 소금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물에 탄 그 소금을 탄 물이 짤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과정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되살리시면서 정의를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소금이 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미 맛봤잖아요. 짜다는 걸. 한번 짠 거를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이 소금을 그다음에 물에 넣어서 녹이면 어떤 맛이 될까라는 것은 결과를 미루어 짐작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하나를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측이라는 거는 소금물이 가장 좀 편한 그런 실험이니까 소금 맛을 봤던 아이들이 소금 맛을 근거로 하여서 소금물의 맛을 예측하는 거 이런 식으로 예를 하나 알아두시면 굳이 요 내용을 굳이 외워 가지고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술 연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성, 융통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두 가지 쓴 거는 뭐냐 하면 얘네들은 둘 다 이제 창의성과 관련된 사고 구성 요소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창성하고 융통성에서 가장 차이점 나는 건 뭐예요? 유창성 같은 경우는 제한된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에 포인트가 가고 융통성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암기하실 때 유창성은 많은 거, 그다음에 융통성은 고정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다음에 새로운 걸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잘 구별해서 비교해서 외워두시면 훨씬 더 잘 외워져요. 그 부분만 이 문장 전체를 다 안 외우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창성이든 융통성이든 예측이든 그냥 막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옆에 무슨 제시문을 주고서 이 제시문 안에서 지금 유창성이 나와져 있는데 유창성의 특징을 써라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와져 있는 유창성의 그 형태를 보고서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멋있는 말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연습 좀 하시고, 그다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그대로 정의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예 속에서 정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훨씬 더 유능하게 공부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논술에서 김세희 선생님께서 논술에서 논리적 사고로 풍부하게 쓰는 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그죠?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은 선생님들은 공부 기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더 잘 되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거 논술 문장 못 써갖고 합격 못했다는 선생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아직 4월이어 잘 안 돼도 조금 있으면 더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논술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일단 강론 다 따라잡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조금 논술 이제 슬슬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늦게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6월서부터 하셔도 되는데 6월에는 또 6월 나름대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해서 일단 맛부터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건가라는 거를 좀 알아야 그렇게 해야 '아 이게 얼마큼 걸리겠구나.'라는 게 나오니까 나중에 너무 늦게 뒤늦게 논술을 들으면 '어 이거 되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였네.'라고 하면은 그때 낭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한번 해 보시면서 '아 이거 어느 정도 내가 시간 동안에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예측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부하게 쓰는 게 힘들어요. 그죠? 우리 박범인 선생님께서도 "풍부하게 써지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 거를 계속 컨닝하셔야 돼요. 다른 좀 풍부하게 쓴 사람들 컨닝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 다 거기서 거기네. 다 똑같은 말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1 월서부터 부지런히 논술 복습도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 서론 결론 쓰는 것도 어렵고 문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어디서 찾는지,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힌트로 맞추는데 저 스스로 아직 어리벙벙 못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자괴감이 들어요.'라고 하는데 뭐든지 공부라는 거는 사람마다 속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근데 우리 항상 발달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속도는 달라도 순서는 똑같이 발달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논술 좀 잘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조금 약간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반복해서 우리 공부한 거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 대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반드시 완전 잘 쓰지는 못하지만은 하지만 20점 정도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성장하실 거예요. 그죠. 추상적인 말로만 구술이 되고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팩트 폭행 하나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들. 논술 글이라는 거는 글솜씨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추상적인 말로만 구술이 된다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사고를 추상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못 쓰겠다라는 거는 선생님들 사고가 논리적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팩트 폭행이지만은 노력도 노력인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지금 아테나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논리적 사고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여기서 교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서 공부를 같이 해 나가시면서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조금 더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많이 키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팩트 폭행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개정 안 하시겠죠?"라고 했는데 내년엔 개정할 책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올해 충실하게 이제 개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께서 그죠? "올해 연패 끊었으면 내년에 강의는 안 듣고 올해 책으로만 독학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올해 만약에 충실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내년에는 강의 안 듣고 독학만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논술 빨리 시작하세요. 슬튜브 선생님 빨리 시작하세요. 재밌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요. 힘들어요. 그렇죠. 논술도 별이 선생님이 정답이네요. 논술도 이론이 좀 뒷받침되어야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나 시간에 우리 좀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거는 이렇게 되었으므로 이거는 부적절하다. 교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논술도 나중에는 논리적으로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논술 쓸 때 그죠 민미미리리 선생님께서 논술 쓸 때 2시간이나 걸린다라고 하시는데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필사하고 연습하면 나중에 되면 시간 안에 쓸 수 있을까요? 2시간이면 양반이세요, 선생님들. 예전에는 막 4시간 있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한 번 쓸 때마다 뭐 4시간 걸려요, 뭐 이렇게 한 선생님 계셨거든요. 2시간이면 지금 아주 유능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2시간 자체가 그냥 논술 시간에 걸리는 어떤 논술 그 답안에만 너무 결과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2시간이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논술도 매일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하고 암기에 대해, 그죠? 서술식 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해서, 그죠? 기출의 반복적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논술 공부할 때 이렇게 크게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뭐 고생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갖고 내가 완전 잘 쓰게 됐다 하더라도 20점이에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시간을 들였어요. 그래도 20점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또 50시간 들였는데도 20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150시간 더 시간 들인 선생님들은 아깝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교육 과정에다 돌렸으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술은 아무래도 20점짜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도 한 20% 정도의 그 노력만 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논술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논술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또 논술도 매일매일 쓰지 마시고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 쭉 쓰고 머릿속에서 좀 재구조화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뇌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요. 우리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는. 그죠? 일단 자신감부터 떨어지면은 일단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자는 배짱. 근데 요즘에 남학생도 많아요. 근데 여자는 배짱.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논술이 되게 힘드신가 보네요. 논술할 때 보니까 갑자기 막 댓글이 많아졌는데 선생님들 논술 안 어려워요. 이제 몇 번 이제 반복하시면은 이렇게 쉬운 게 없습니다. 교육과정 막 엄청 시험 못 보시는 선생님들도 논술은 줄창 만점 받으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잘 몰라도 논술의 그 메커니즘만 잘 아시면은 선생님들 누구나 잘 쓰실 수 있어요. 아직 요령이 좀 없으셔가지고 그래요, 선생님들. 그래서 실력도 실력인데 요령이 한 3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술식 문제는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와져 있어요, 선생님들. 또 기출 문제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잘 적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서술식 문제 연습하실 때는 기출 문제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충분해요. 우리 박범인 선생님께서 잘 말씀드렸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이제 5분 남겨놓고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논술을 더 이상 빨리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남겨놓고 쓰시면 그게 그냥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빨리 썼다고 해서 답이 또 다 맞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다 썼을 때 5분 정도 남겨놓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빨리 쓰려고도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그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제 좌우명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시네요. 좌우명 이렇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좀 잘 못해요, 선생님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릴 때서부터 막 "너는 유능하다." 뭐 이거보다는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 왜 이렇게 굼뜨냐. 하나 해도 너 나중에는 다 망쳐 버린다." 이렇게 욕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자신감도 없고 또 제가 막내니까 항상 언니하고 오빠한테 맨날 혼나 가지고 이렇게 좀 주눅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은 제 거잖아요. 시간 자체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들 1 시간 할 때 나는 3-4 시간 노력하면은 남들 1 시간 하는 것만큼의 성과는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원래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써 있는 게 지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지식이 다 써져 있구나. 그리고 책에 써져 있는 지식이 없다면 책에 지식이 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구나. 필요 없는 지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살아나가시면서 '모든 지식은 책에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사시면은 편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간은 내 편이니까 내가 만약에 뭐 조금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남들 잘 때 나는 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은 힘들고 막 놀기 좋아해 가지고 막 놀고 막 하면서 못하는데 나는 놀기 싫어하고 공부만 한다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한다면 내가 더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시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못하면은 '더 많이 한다. 남보다 조금 더 내가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누구나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못하면 시간을 투자한다. 남들 1 시간 할 때 3 시간 4 시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다.' 이게 제 좌우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대신에 조금 약간 느려요. 이 결과는 좋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죠? 좌우명 '최선을 다하자.' 잘하셨어요, 선생님들. 되셨네요. 와 한국사 1 급도 받으시고 그죠? 와 잘하셨네요, 선생님들. 그죠? 모든 지식은 다 아테나에 있고 그다음에 써져 있는 지식만 지식이에요. 그 더 이상은 지식 없어요, 선생님들. 고거를 자신감을 딱 가지세요. 모르면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들 우리 자신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좋으네요. 공부 방법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게 정말 차 한잔 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다 떨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논술은 요령이 선생님들 뭐 거의 한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령만 좀 잘 아시면은 훨씬 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령을 내가 잘 부리고 싶다 그러면 일단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야 요령도 생기는 거거든. 자신감 없으면 막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공부하세요. 그죠? 못하면은 내가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밭이 있어요. 근데 남들은 뭐 하루에 밭을 다 갈아요. 그래서 다 심고 가면 나 하루에 못 심으면 이틀 동안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남들하고 수확할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1 시간 하는 것보다 내가 2 시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밭을 갈 수 있고 그럼 나중에 수확할 때 내가 조금 더 수확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느리다고 거북이라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시간 더 많이 쓰면 됩니다. 시간 줄여 갖고 쓰면 되잖아요. 밥도 좀 줄여 먹고 잠도 조금 줄여 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읽기 자료를 제가 제 논술 시간에 읽기 자료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읽기 자료를 읽지 못해서 아테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테나만 봐도 될까요?"라고 했는데 아테나만 보셔도 됩니다. 읽기 자료는 이제 논술 공부하시느라고 다 겸사겸사 조금 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강론서 조금 읽으시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드리는 거니까 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알레르기가 심해 가지고 책을 못 보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네요.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건강이 안 좋으시면 공부 이런 식으로 2-3주 막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유 건강 관리 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매일 들락날락거리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요거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그죠. 건강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 약간 체질 바꿔 보시려면은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네 프로바이오틱스도 한번 많이 드셔 보시고 비타민도 많이 드셔 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들. 그렇게 전체적으로 체력이 좋으시면 알레르기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음. 읽기 자료 정독해도 머리에 잘 남아있지 않다라는 선생님은 아테나의 그 내용이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플러스 알파 한 거는 좀 버거워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 잘 몰라가지고 읽어도 잘 뭐랄까요?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읽기 자료 안 읽으시고 그냥 제가 설명해드린 아테나만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범인 선생님께서 6, 8월에 암기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암기해라 그러면은 11월 시험이면 9월부터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약간 배짱이잖아요. 그래서 9월서부터 이제 암기 시작할 것 같은데 6월도 빨라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9월 가갖고 암기하세요 이러면은 쫄려갖고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암기가 안 된다. 무서워갖고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담력 강하신 선생님들은 9월에 하시고 안 그러면 선생님 6월서부터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이제 두려운 선생님들은 지금서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죠. 아테나가 임용학교의 지름길입니다, 선생님들. 그것만 잘 공부하셔가지고 또 기출문제하고 같이 연결하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해요. 그다음에 그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 요거 다 설명드렸죠? 이번엔 이제 누리과정 해설서 공부 방법인데요. 누리과정 해설서나 고시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그래도 한 5점에서 한 7점 정도 출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내용 범주라던가 혹은 내용을 써라라든가 관련 지어서 써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설서라던가 실행 자료 같은 데서 좀 이제 가로넣기 비슷하게 그다음에 연결해서 좀 써라라는 문제가 아무래도 한 7점에서 많으면 1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반드시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교육과정 보시면 암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암기를 그 암기 자료로 해가지고 제가 좀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암기하는 방법이 누리과정 문제풀이 그 책을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점점점 가로 없어지는 걸로 제가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처음서부터 한 문장 하지 마시고 그 문장에서 가로를 한 2개 정도 뚫어놓고서 그거 한번 채워보고 그다음에 가로 한 3개 뚫어놓고 그거 한번 채워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점차 가로를 좀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게 암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빨리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뭐 한 8월서부터 암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정도서부터 너무 일찍 하시면은 매일매일 복습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근데 다른 거 공부할 때도 많으니까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서 이제 공부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배짱이에요, 선생님들. 그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종이 한 장 차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대단한 뭐가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용기만 가지면은 다 잘하실 수 있으세요. 음. 되셨어요. 일러요, 선생님들. 저 아직 일러요. 지금 공부하면은 다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까지 안 잊어버릴 굵직굵직한 맥락은 나중에까지 안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외워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누리과정 문제풀이반 뒤에 부록에 고시문 암기 자료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약간 고안해 낸 암기 방법이거든요. 가로 계속 줄여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쓰는 거, 그거 이제 연습 계속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기화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셔갖고 쓰시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연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시문 아래쪽에 있는 문장들 키워드도 다 암기해야 될까요? 고시문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그 아래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시문만 외우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암기하시고 누리과정 문제풀이반 시작은 일단은 누리과정 제가 해설서하고 실행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 자료를 요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거의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번 주 다음서부터 이제 요거 문제풀이반 연습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번 주에 수업 다 들으시면 그다음에 복습 한 주 정도 더 하시고 그다음서부터 본격적으로 누리과정 문제풀이반 보시고, 대신에 이제 누리과정 문제풀이반 푸시면은 그다음서부터 계속 반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또 반복해서 선생님 거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월 되면은 5월 한 세 번째 주 정도서부터 이제 시작하거나 두 번째 주 정도서부터 시작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번에는 6, 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공부 방법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선생님들. 이제 끝나면은 이제 6, 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이제 되는데, 이제 6, 8월에는 사실은 목표가 되는 게 뭐냐, 그죠? 여기에서 2번이 될 것 같아요. 일단 2번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영역별 문제풀이반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공부는 일단 선생님들이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서부터 5월까지 우리가 계속 진도를 새롭게 계속 나가 봤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이제 그 복습해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6, 8월 영역별 문제풀이 반 때는 복습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좀 덜 된 부분들 같은 거 있었잖아요.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테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해를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제가 단권화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단권화 자료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겸사겸사 문제풀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자체가 그 모의고사처럼 뭐 실전 문제하고 비슷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권화를 좀 잘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영역별 문제풀이반의 작년과의 차이점 이렇게 이렇게 여쭤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복습 강의가 되는 거니까 복습을 하실 수 있게 단권화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단권화 자료다 보니까는 그 이제 문제 자체는 약간 좀 심플해요, 선생님들. 뭐 어떻게 뭐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심플하게 해가지고 가장 목표가 되는 건 선생님들한테 적절하게 이제 암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또 암기도 하고 이제 구조화도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자료 자체는 가장 간결한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좀 6, 8월서부터 좀 어떤 실전 문제 비슷하게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작년에 하프모고를 새로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프모고 같은 경우는 매주 하지 않고 격주로 해서 제가 토요일 날 문제풀이반을 하면은 하프모고는 수요일 정도 격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해서 하프모고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논술하고요. 논술도 한 반 정도 풀어보고 반쪽짜리, 반점짜리 풀어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6문제 정도 한 주에 그렇게 푸는 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보완이 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 문제가 약간 뭐랄까요? 단권화를 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단순하다라고, 만약에 그런 그 의견들이 많으면은 제가 약간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바꿔드리면은 시간이 조금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여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단권화를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단점은 있죠. 좀 이렇게 단순해서 실전 문제 같지는 않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대신에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선생님들, 특히나 고득점한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가장 제 강의 중에서 가장 도움됐던 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다 이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반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합격한 선생님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유능한 선생님들은 그렇게 딱 단권화돼서 간단하게 단권화돼서 시간을 줄이는 강의를 훨씬 더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문제를 막, 그죠?
복잡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6, 8월 그 시기에 선생님들 막 사고 흐트러뜨려 가지고 또 어렵게 공부시키기보다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안내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올해도 약간 단권화식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마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일단 지금 아테나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 아테나하고 짝을 맞춰서 약간 변경은 있겠지만은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지금 아테나하고 좀 용어라던가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바꿔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새로운 좀 강론서가 올해 좀 새로 나오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테나가 좀 그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커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문제풀이를 좀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죠?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은 제가 재작년에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작년인가요, 찍은 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누리과정 문제풀이반 문제 푸시면은 선생님들 그냥 자동으로 다 외워지실 거예요. 그 문제 좋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예, 문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역별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는 직강으로 수업 듣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인강으로 들어도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직강하고 인강의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직강은 시간을 좀 더 줄여드린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일단은 그날 하루 나오시면은 죽으나 사나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끝난다 이런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직강은 뒤로 오후로 가면은 약간 좀 체력이 딸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좀 좋으시면은 직강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 없거나 이제 인강으로 들어도 다 이해가 잘 된다 하시는 선생님들 인강으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직강으로 들으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안 해도 되는데 약간의 그런 장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독서실에서 혼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 시끄럽고 막 긴장되는 상태에서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식의 느낌을 느끼려면은 직강으로 나오시면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쿠당쿠당쿠당 이런 소리도 좀 들리고 이제 종이 넘기는 소리도 들리고 약간 그런 조금 실전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모의고사 볼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희소모고 이제 받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희소모고를 신청하셔 가지고 학교에서 저희 학원에서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학교 빌려 가지고 똑같이 시험 보는 거 똑같이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셔 가지고 모의고사도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들 중간 실력 테스트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문풀 자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복습 자료고 단권화 자료니까 선생님들 문풀 강의 들으면서 이제 암기 이제 해 나가시면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아테나를 공부할 때 아테나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암기가 좀 되어져 있으면 문풀 공부할 때 이렇게 버겁지 않으신데요. 아테나가 좀 공부가 좀 너무나 덜 되어져 있으면 문풀 할 때 좀 새로운 게 좀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버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 5월까지 아테나 충실하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방 선생님들은 이제 직강 오시면 되게 좋다 이런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장 모의고사를 희소 모의고사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희소 모의고사 신청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팅창 좀 안 보고 제가 일단 저 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영역별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일단 영역별 문제풀이반은 일단 복습 강의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진도표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영역별 문제풀이반에 예를 들어 사상사를 이제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아테나를 가지고 예습을 좀 해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외워오시는 거예요. 외워오셔가지고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반 때
외운 거를 그대로 이제 한번 써보시는 거거든요. 문제를 이제 푸시는 거죠. 그래서 잘 외웠나 안 외웠나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습을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반이랑 기출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제가 먼저 더 한 발짝 먼저 좀 찍어 나갈 예정인데요. 기출 문제를 좀 푸시고 영역별 문제풀이만 푸시면은 또 복습이 되잖아요. 네, 기출 풀고 그다음에 예습하고 기출 풀 사상사 예습하고 그다음에 기출 풀고 그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복습하고 이러면 한 번에 뭐 4번, 5번 이렇게 복습이 되기 때문에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6, 8월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구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제 기출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외워진다.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6, 8월이 되게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5월까지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걸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해놓으셔야 6, 8월에 시너지 효과가 확 나와가지고 실력이 확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5월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다 열심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2번에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영역별 문제풀이반에서 반드시 해야 할 공부는 복습이고 암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반과 총론 및 강론 복습 방법은 어차피 총론하고 강론의 내용이 영역별 문제풀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습하고 문제 풀고 기출 문제 풀고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4번에서는 작년하고의 차이점, 내용상의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맷상의 차이점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은 영역별 문제풀이반을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지금처럼 그런 이렇게 표 포맷 말고요. 그다음에 약간 모의고사 포맷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모의고사식으로 해서 이렇게 텍스트 읽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그 표 형식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표로 바꿔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공부하시면 편하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아무래도 표로 드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단순화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내용은 표로 봐서 내가 아나 모르나를 그 체크를 해서 쓰나 아니면은 텍스트로 쭉 적혀 있는 거 안에서 내가 다 읽어보고 답을 쓰나 머릿속에 그 인출 과정은 똑같거든요. 대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 조금 걸린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 8월 때는 실전을 연습한다기보다는 그냥 복습에 이제 그 단관화하고 복습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암기가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문제풀이반을 좀 운영할 예정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암기가 조금 이론반 때 좀 안 되시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6, 8월 때 얼마든지 이제 암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그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해를 많이 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나 하프모고 강의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논술도 15점짜리 말고 한 7점에서 8점짜리 이렇게 해서 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는 한 6문항 정도 그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기출문제 공부 방법인데요.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선생님들. 근데 지금 아직 제가 기출문제 책도 아직 안 내고 해서 아직 기출 안 보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기출문제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영역별 기출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도별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역별 기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상사 문제만 지금 거의 뭐 기출이 27년간 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27년간의 기출 중에서 사상사 문제만 우리 아테나 순서대로 따로 떨어뜨려서 문제를 쭉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테나 복습하시면서 영역별 기출을 같이 푸시면 그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뭐 문제풀이에서 다양한 그런 좀 복잡한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 푸는 것보다는 아테나 복습하시면서 동시에 영역별 기출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실전에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서 가는 게 가장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제가 2013학년도 문제서부터가 지금 현재 서답식 문제랑 좀 유사하거든요. 문제 형식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서부터 지금 2022학년도까지를 제 연도별로 제가 묶어드렸거든요. 그 안에는 논술이랑 교육과정을 같이 묶어드렸는데요. 대신에 이제 2010학년도, 13학년도서부터 2020학년도까지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2019로 다 바꿔드렸습니다. 지금 충분히 연도별로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끔 마치 최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옛날 문제는 단답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서답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문제도 최신 문제처럼 서술식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제가 다 바꿔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013년도서부터 새로운 기출문제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역별 기출은 제가 이제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선생님들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6, 7, 8월에서 진도가 나오니까 그 진도에 맞춰서 영역별 기출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하나가 이제 실전 문제고 모의고사식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9, 10월에 토요일 날 하루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만 가지고는 문제가 좀 부족하다. 그때는 좀 약간 실전 연습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때는 9, 10월이니까 실전 연습 더 하셔도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때 9, 10월 때 일주일에 한 문제 정도 연도씩 연도별 기출 강의를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 기출도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도움 받으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가 선생님들이 강의만 따라오더라도 충분히 합격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강의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들? 필요한 건 선생님들 열정입니다. 이제 열정과 최선 다하는 거, 노력하는 거, 배짱.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강의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서 되게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수생 공부 방법은 왜 이렇게 적어드렸냐면 작년에 이제 영역별 기출이랑 연도별 기출 풀어보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어떻게 그 재수생 선생님들도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길래 제가 좀 써드린 거거든요. 근데 재수생 선생님들도 초수하고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수라고 해서 새로운 공부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올해 이제 재수로서 새롭게 조금 뭔가 머릿속이라던가 공부가 업그레이드 되셨잖아요. 그 업그레이드 된 그 뇌로 다시 영역별 기출을 보면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더 잘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연도별 기출을 다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작년에는 이걸 못 봤네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점에서 선생님들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은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생도 삼수생도 사수생도 소용없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그냥 초수가 됐다는 마음으로 영역별이랑 연도별 한 번 더 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아유 작년에 공부했는데 지겹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본 거 또 보고 하면서도 와 새롭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공부하실 때 지겨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나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것들이 지겨울 게 왜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내가 나한테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다 귀한 것들이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공부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정말 정말 원하는 그런 꿈들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좀 지겹다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게 아직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에 좀 지겨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다 손에 닿을 때에 다 있어요, 선생님들. 내가 손을 잘 뻗지 않았을 뿐이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그냥 허투루 날릴 필요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도 선생님들 합격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겹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생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새롭다, 되게 귀하다, 이걸 몰라서 내가 작년에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새롭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기출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할 거예요. 짠. 그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6, 8월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까지 다 하면은 대망의 이제 9, 10월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도전적 질문. 꼭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꼭 들어야 되는가? 저한테 도전하셨는데 제 답은 네,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하고 이론 강의하고 뭐가 더 중요하나요? 그러면은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이론 강의 중요하고. 근데 실전 모의고사하고 6, 7, 8월 문제풀이반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6, 7, 8월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랑 기출이랑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기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꼴찌네요.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중요도는 좀 꼴찌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목표는 명확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직전에 선생님들의 실력을 응용된 문제 속에서 문제풀이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 해결해 나가면서 그 실력을 잘 발휘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걸 연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한 번도 이제 경험을 안 해보시면은 시간 조절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디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가라든가 아니면은 좀 약간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은 이런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검토할 때 이런 전략을 쓰고 그런 전략들이 좀 있어야 그래야 1, 2점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사실은 새로운 거를 알아간다라기보다는 문제 풀이는 요령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다음에 나에 맞는 문제풀이 그 시간 그 실전 시간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전략을 짜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보다도 6, 8월 강의보다도 그다음에 기출보다도 중요하진 않지만은 저는 실전 모의고사도 한 주 한 주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9, 10월에 하는 거니까 저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좋은 문제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저의 이제 모고만의 강점과 특징에서 자랑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랑을 좀 하자면 제 모의고사가 가장 실전하고 비슷한 문제다라는 그런 평가는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 그 6, 8월은 단권화 를 하기 위한 암기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실전 연습 진짜 실전처럼 하는 그런 연습에 그런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약간 애매하면서도 그다음에 힌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 모의 같은 경우는 가장 실전하고 비슷하게 문제 낸다,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좋은 문제를 제가 올해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강의다.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점수를 올리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마디 좀 해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실전하고 비슷한 문제를 못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죠? 거의 뭐 출제자하고 비슷할 정도로 제가 연습하실 수 있는 아주 응용이 잘 된 적절한 그런 문제를 내드릴 수는 있는데 6, 8월 같은데 또 말씀드리지만 단권화 형태를 드리는 이유는 그 6, 8월에는 아직은 실전과 같은 문제를 푸는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의 실력을 점점 높여주는 그죠? 머리를 좀 구조화시키는 그런 시기가 그런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6, 8월에는 단권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항상 선생님들의 어떤 합격을 가장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선생님들 어머니 다음이 저잖아요. 선생님들 합격을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합격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서 그렇게 1년을 전략적으로 제가 짜서 스케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네요. 실전 모의고사 어떻다고요, 선생님들?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좋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되셨어요.
모의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5월이니까 이제 좀만 있으면은 여름 와가지고 문풀 끝나면 바로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의고사 잘 푸실 수 있게 실력 하나하나 이제 쌓아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슬럼프가 왜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정한 슬럼프가 있습니다. 찐 슬럼프. 찐 슬럼프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뇌가 나는 지금 용량 초과됐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고 해가지고 뇌가 정지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찐 슬럼프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조금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도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산도 좀 가시고 공원도 좀 도시고 근데 물도 좀 물 흘러가는 것도 좀 쳐다보시고 하면서 뇌를 좀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거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가짜 슬럼프가 있어요, 선생님들. 가짜 슬럼프는 뭐냐면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지금서부터 할래니까 막 토가 나와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오는 슬럼프가 있어요. 왜냐면 뭐 하나라도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몸이 더 처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가짜 슬럼프예요. 왜냐 슬럼프라는 건 열심히 해야 슬럼프가 오는 건데 열심히 한 적도 없으면서 슬럼프가 오면은 그건 가짜 슬럼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빨리 주무세요.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앉아 있어봤자 공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빨리 씻고 밖에 나가셔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규칙적 생활을 하고 공부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짧게 한 40분씩 정도로만 끊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한 15분 열심히 하고 또 뭐 15분은 조금 천천히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시간을 좀 늘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올해 합격 안 할 것 같으면 나 그냥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시험이라는 건 매년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혹시나 합격을 못 하더라도 공부해 놓으면 내년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뭐 패배자 마인드 갖지 마시고요. 올해 일단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몇 점 정도 나올까 나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나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선생님들도 하나도 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천천히 지금서부터 시작하시면 고득점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들은 초수로 막 6월 달에 7월 달에 시작했는데도 합격한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 어떤 불가능은 없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부 시작했다가 조금 멈췄다는 선생님들도 지금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계획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인 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B 같은 거 많이 들으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 기계가 되자라는 거를 좀 적어 드렸는데요. 일단 불안하다. 올해 TO가 어떻게 될지 내가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험생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두면서 오늘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다 하고 내일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것에 몰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막 불안감이 막 자꾸 생각이 난다 이러면은 정신적으로 자체가 불안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생각을 자꾸 몰아내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내가 오늘 뭐 공부해야 될까라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감정이라는 걸 항상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죠? 주변에 너무 재밌는 게 사실 많아요. 그다음에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슬프고 막 무섭고 괴롭고 하는 뭐 희노애락이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그 희노애락 다 느끼고 나면 공부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져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죽이셔야 돼요. 그냥 회색빛. 내 주변은 회색빛. 컬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회색빛 딱 해놓고서 나 오로지 내 아테나 컬러입니다. 아테나만 보시면서 내가 오늘 공부에 뭘 해야 되지 거기에만 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지도 않으시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정서를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그 건강이나 제가 아까 좀 정신이 좀 그러니까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정신도 체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은 다른 거 없잖아요.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밀가루를 먹으면은 그렇게 공부하는데 안 좋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밀가루를 먹으면 머릿속에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든대요. 그래서 빵이나 라면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서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조금 줄이시고 선생님들 이렇게 야채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좀 많이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은 고기 많이 드셔야 돼요. 고기가 뭐 몸에 안 좋다 뭐 그죠? 암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험생들은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야 뇌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고구마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죠? 미네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서 정서를 좀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공부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이 씨가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공부해야 뭐가 하여튼 간에 돼도 되는 거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갖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시고 될 것 같아. 뭔가 되게 어렵네. 어려운 거 나와요. 어렵다. 근데 이 정도 어려워야 임용시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죠? 나는 될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험생이 바라는 점 해서 이제 받아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당근 말고 채찍도 주세요. 다 줄 서세요. 제가 한 대씩 제가 종아리를 한 대씩 때려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위로의 말씀 좀 우리 정서적 지지 좀 해드리면은 채찍은 없었나요? 채찍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세게 해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해주세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안해서 채찍을 준비해가지고 슉 해가지고 선생님들 한번 종아리를 한번 세게 등짝 스매싱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도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끔 팩트 폭행 저도 하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상담할 기회는 요즘엔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수업 끝나고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선생님들 상담 신청이 상당히 줄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시대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하셨는데 요즘엔 상담 많이 신청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직강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되겠고 인강 선생님도 제가 직강 수업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 보내시거나 카페에다 올려주셔서 시간 약속하시면은 수업 끝날 때쯤에 이제 오시면은 직접 얼굴 만나 뵙고 상담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카페에다가도 이제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 배생과 차 한 잔에 이제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메일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기출 경향 분석과 예상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써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기출 경향 분석과 예상을 해 드리는데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전반이 다 기출 경향이에요, 선생님들. 기출 경향 아닌 거는 제가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출 경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업 아테나에서 수업하는 거는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그게 다 기출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을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영역별 기출 문제 강의 시간에 다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90분 넘는 수업이 버겁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몇 시지?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오래 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끊고 싶은데 조금 약간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이제 그 옆에 시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막 1시간, 1시간 20분 이러면은 아예 그냥 클릭을 안 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언제 듣고 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엄두가 안 나가지고 90분이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한 1시간 정도로 끊어볼게요. 근데 이제 90분이면은 선생님들은 이거 언제 다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끊으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인강은 그냥 끊었다가 다음에 또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90분이면은 잘라서 그죠?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짧게 45분씩 해서 끊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업 중 재미있는 이야기 종종 넣어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호불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좀 머리를 좀 식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얘기 좀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할 때는 선생님 좀 피곤해 보이시거나 너무 복잡한 거 했다라고 했을 때 좀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할 때 다른 얘기 가끔 이제 제가 뭐 웃긴 저희 아버지 얘기도 해드리고 뭐 할 얘기 없어서 고양이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작전으로 그렇게 해드리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를 조금 즐거워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이제 사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조금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간단간단하게 선생님들 이제 머리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재 개그도 제가 아재 개그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재 개그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풋 하고 웃으면은 이렇게 풋풋 아유 뭐야 이러면서 그렇다라도 풋 하고 웃으면은 그 다음에 공부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아재 개그 좀 하면은 선생님들 호응 부탁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바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0.1%다.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죠 놀지 않고 이제 세상이 다 유채색인데 우리만 지금 무채색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제발로 들어왔다. 이 무채색의 세계로 뭐를 위해서 꿈꾸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더 많이 꾸시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꿈은 꾸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꾸시고 꿈을 위해 이거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오타 내셨네요. 실전하세요. 이렇게 썼는데 꿈을 위해 실전 모의고사 신청하라고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오타 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꿈을 위해 실전 모의고사가 아니라 꿈을 위해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만 꾸면 안 돼. 그럼 뭐 그냥 100일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꿈꾸고 그거를 실천해 나간다. 근데 실천할 때는 이 실전이라고 또 쓰셨네요. 실전 모의고사 계속 신청하시라고 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꾸 쓰신 건데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너무 원대한 거 계획 세워갖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못하게 되면은 멘탈이 더 안 좋아지니까 조그만 거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지키면은 내가 계획을 실천을 이룬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한 걸 이뤘어요. 꿈을 이룬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밥을 조금 먹는다. 그럼 그거 이룬 거예요. 선생님. 그런 식으로 작은 거.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20분 동안 뭐 고시문을 외운다라든가 뭐 이런 거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작은 뭔가에 조금 매일매일 한 3-4개 정도 혹은 5개 정도의 작은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를 계속 이제 그 달성해 나가시면서 칭찬을 많이 하세요. 본인한테.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조금 성취한 게 쌓여져 있으면은 도파민도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의욕이 생겨서 공부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서부터 만드셔가지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하면은 그게 승리지 뭐겠어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내가 계획 막 너무 막 원대한 거 한 다음에 내가 그거 다 못하면은 그건 실패잖아요. 그죠?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계획을 조그맣게 목표를 조그맣게 세우시고 계속 달성해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더 큰 것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중간에 약간 슬럼프라던가 굴곡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길게 멀리 봐서는 내가 승리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다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배짱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뭐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선생님들 댓글이 하나도 안 보여서 되게 안타깝네요. 그렇죠. 선생님들 티오 한 명이어도 그 자리가 내 것이다. 이거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밀가루 사랑, 밀가루 사랑 계셨습니다. 저도 라면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들. 그 맛을 못 잊겠어요.
성형 이야기? 아,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부럽다고 한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인지 부끄러워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원장님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욕심으로 오타를 좀 내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했네요. 선생님들 이제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은 제가 이제 질문 타임 가질게요. 아, 2차 준비는 이제 강의 그 1차 끝나시고 나서 그다음 주서부터 이제 2차 강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청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하고 수업 실현하고 해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재작년에 찍어놓은 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았어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뀌지 않은 그런 1차 그러니까 2차 문제 유형이어서 그 전 해 거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약간 제가 고민해 보고 작년 거 그냥 재작년 거 또 듣게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우리가 그죠. 선생님들이 만나지는 못해도 지금 다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죠? 이렇게 막, 와, 난 진짜 공부 술술 잘 된다. 막 이런 선생님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 지금 힘들게 각자의 삶 속에서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없을까요, 선생님들? 저 점점 예뻐지고 있다고 선생님들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서부터 책 만들었잖아요. 선생님들 총론, 강론 두 권 다 만드느라고 운동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습니다. 그래서 얼굴 동그래졌어요. 제 고양이가 제가 고양이를 되게 많이 키우거든요, 선생님들. 몇 마리 정도 키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제 고양이가 원래는 세 마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오빠가 이제 키우던 거를 제가 이제 이어서 저희 오빠가 못 키우겠다고 해서 제가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이제 데려다가 세 마리 키웠는데 지금 10마리가 됐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10마리 고양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들.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어가지고 사료값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맨날 말썽을 많이 키워요. 많이 피워요. 맨날 토해 놓고서 이렇게 돼서 저번에 직강에서도 좀 제가 조금 늦은 적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토를 엄청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놓으면 또 나중에 막 엉망 될 것 같아서 치우다가 조금 그날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양이 토해가지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침에 얘기하면 좀 비위가 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수다 떠니까 저도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들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죠? 스터디는 선생님들 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시기 힘드신 선생님들은 스터디 하세요. 근데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선생님들은 스터디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홈트 추천해 주셨어요. 맞아요. 홈트 하면 돼요. 그죠? 제가 게을러서 못한 거였어요. 알고 보면은. 근데 제가 왜 운동을 안 했냐면은 게을러서도 게을러서인데 제가 운동을 하면은 공부하기가 조금 저는 운동하니까 운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뇌로 좀 약간 피가 안 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책 만들 때 오로지 책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운동 좀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 고양이 카페 차려도 돼요. 나중에 고양이 카페 차리면 선생님들 오세요. 노견을 키우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죠? 저도 이제 강아지 16년까지 키우다가 또 무지개 다리 걷는 강아지도 있었거든요. 눈치채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고양이 톡, 그죠? 강론 2는 한 금요일 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단권화는 그죠? 제 문풀로 단권화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문풀로 단권화 하세요. 스터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나 혼자 암기가 정말 죽어도 안 된다. 나 혼자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안 된다. 누가 날 좀 목 잡고 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스터디 하셔갖고 약속해가지고 암기하시거나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빨강색이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털을 자주 빗어야지 토를 안 하는 거구나. 그렇죠. 제가 약간 사실은 잘 안 빗어줬어요. 그래갖고 토를 많이 했나 봐요. 그죠. 합격하시고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엄청 좋죠. 행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꼭 오세요. 합격하고 합격자 수기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꼭 오셔갖고 영광 저한테 많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합격 영광 저한테 많이 돌려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 보고 싶다는 분 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네요. 선생님도 너무 따뜻한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수석 합격 화이팅!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질문. 1차는 스터디 안 하셔도 되는데 2차는 스터디를 좀 대부분 하십니다. 근데 2차도 스터디 없이도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수업만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눈치 이제 빠른 선생님들은 스터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남한테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거하고 앞에 누가 있을 때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떨리지도 않고 잘한다 이러면은 스터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요즘에 많아가지고 그죠? 저희 고양이 이야기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MBTI가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약간 뭐 나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잘 안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다음에 또 좀 약간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2차는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 안 하시고 합격한 선생님도 계세요. 선생님들 안 하시고 수석한 선생님도 계세요. 제 학생분들 중에서 그냥 강의만 들으시고 그냥 혼자 집에서 하셔갖고 합격하셨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드린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기 엄마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아기 엄마 선생님이신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차 한 다음에 2차 시험 2차를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아기 거의 낳고 바로 이제 2차 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되게 어린데 2차 끝나고서 병이 나가지고 한참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남편이 와가지고 수석 합격했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해서 병원에서 펑펑 울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 드라마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예도 있어요. 그분도 근데 스터디 안 하셨더라고요. 혼자 집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저한테 이렇게 영상 찍어서 보내주신 적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영상 그 메일로 보내주셔서 피드백 해드린 적은 있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음. 이번 문풀도 작년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요거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한 형식으로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테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 내용만 좀 수정을 아테나하고 짝을 맞춰서 내용만 수정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봐서 좀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추가시켜 드리거나 그렇게 해드릴 예정이에요. 와, 최종 합격. 와, 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합격 못 하시면은, 저 진짜 우울증 생겨요, 선생님들. 그래서 연말에 우울증 생겨요. 그래서 합격했다가 막 조울증 됐다가, 안 됐어요. 우울증 됐다가 막 너무 힘듭니다. 선생님들, 저 우울증 안 걸리게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론을 아직 못 끝내셨대요. 근데 강론 공부만으로 정신이 없어서 지금 시점에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 강론 진도를 먼저 쭉 나가시고요. 네, 총론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복습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빈 부분은 6, 7, 8월에 그러니까 채워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의 듣고 이론 복습하고 지금은 문제 꼭 안 풀어도 괜찮을까요? 문제 안 푸셔도 돼요, 선생님들. 안 푸셔도 지금 강의 듣고 그냥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6, 8월에 빈 거 6, 8월에 다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2차 수업 시연은 현장 경력에 도움이 조금 될까요? 현장 경력 있으신 선생님들이 2차 수업 시연 잘 하시는데요. 대신에 현장 경력이 있다고 항상 2차에서 좋은 점수 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수업 시연은 또 그 조건이 있고 그 시험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지 막 이렇게 그냥 막 말만 잘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 그 시험 경향 또 파악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 선생님들도 합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학생 선생님은 현장 경력 없어도 합격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말이라던가 이런 건 좀 어색하더라도 시험 경향이 딱 맞게 그 시험 그 이제 문제 조건에 딱 맞게 수업하면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현장 경력이 도움은 되지만은 현장 경력이 또 있다고만 해서 반드시 2차에서 좋은 점수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태블릿으로 하는데 한번 선생님들 보세요. 기출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새로운 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주가 되는 건가요? 배샘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제가 항상 죄 사해 드리잖아요, 선생님들. 죄를 사하여 드리고 축복을 합격 축복을 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30초 정도 그 약간 그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댓글하고 그 말씀하고 조금 시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죠?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 너무 좋으네요.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수업 시간에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편하게 이제 떠는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너무 도움돼요. 명상 좋아요, 선생님들. 명상이 중요한 거고, 주무시기 전에 명상 꼭 하시고 주무시면은 훨씬 더 수면의 질도 좋아져서 공부도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뇌가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끝낼까요, 선생님들? 지금 거의 9시 10분 전이라서 이제 우리 착한 선생님들 10시 정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준비한 요 내용들이 제가 하나하나 이제 상담을 못 해드려 가지고 그동안 이제 궁금하신 거 이제 좀 모아서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나는 선생님들 댓글도 좀 보면서 좀 얘기하고 싶다 해서 오늘은 이제 줌이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준비를 이제 마이크도 사실 좀 준비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리 좋잖아요, 선생님들. ASMR. 그래서 소리 좋아요? 저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약간, 우리 여기 찍으시는 분하고 이런 분들하고 좀 사이도 좀 잘 안 맞고 해서 왔다 갔다 조금 약간 딜레이 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요 내용도 좀 잘 준비해서 또 하고, 아마 한 번 더 우리 만날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처럼 잘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났던 선생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합격하시고 합격 안 하시더라도 반드시 꼭 이제 우리 학원 오셔갖고 저 얼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배샘과 차 한 잔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ASMR